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핫스팟입니다. 이번 주는 쭉 네. 박봉규 대신 뭘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약간 작가가 제안한 내용이 남봉규? 그렇지 않습니까? 남봉규. 발음을 괜찮습니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발음이 좋기 때문에. 끝자리를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남봉규? 꾼이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리면서 됩니다. 오늘 두 분이 벌써 출연을 하셨는데 먼저 민주당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남영희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정권 바뀌고 오마이TV 오니까 오마이TV가 바뀌었어요. 왜들 다들 왜 이렇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침부터 북적북적거립니다. 난리도 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전체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이면 네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당대표급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외 지역위원장 원외. 협의회. 맞았군요. 뭐 민주당 내 네. 최대 개파이긴 합니다. 네네. 93명이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 인천 동구 미철구일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영희 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신인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 시대 새 시작 새신랑 신익입니다. 요즘 근데 아니 새 신랑한테 졌다.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 요즘 예. 복장을 상당히 자유롭게 입고 다녀. 예전에는 예. 양복만 입고 다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날씨가 덥고 네. 예,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옷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요. 자켓은 너무 더워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얇게 입고 와이셔츠를 다니고 안 있습니다. 입고 이렇게 네. 막 입고 막 입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뭐 교수님 앞에 좀 외람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헬스도 끊어가지고 그래요? 체중도 감량하려고 해서 약간 그 옷을 좀 이제 몸을 좀 드러내놓고 입으려고 이제 살을 더 빼기 자신감이 위해서. 조금 생기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이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 신인규 네. 변호사님 초기에 예. 부대변인 시절에 방송을 저와 몇 꽤 번 전이죠. 많이 예, 했어요. 한 한참 4년 됐어. 전이네, 쪽에. 그때 예. 정말 애기였거든요. 살도 좀 빠졌었는데 그때는 이런 포동포동해졌습니다. 그 체급과 동시에 예, 전체적인 예. 요즘에 방송계의 댓글- 입지도 달라지고 예. 아유, 정치계 얘기로, 입지도 달라지고 얘기로 불러주세요. 이제 청소년입니다. 이제 유치원 졸업했습니다. 예. 네, 어느덧 신랑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유 세월이 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옷은 얇게 입고 다닌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통풍한 거예요. 우리가 살 빼는 게 통풍한 거예요. 통풍이 아니라 이제 통통이죠. 제가 통통해졌기 때문에 근데 평론계에서는 날아다니세요. 저 체급에도 통통해도 날아다니시니까 뭐 뭘 또 살 빼시려고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체급 조정. 예. 신인기 변호사의 변신 네. 어디까지 가는 변신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도록 한 3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풍과 함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예. 통이 해결되길 바라고요. 네, 이제 원래 이제 박병규 할 때 예. 박정호 기자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전혀 저희는 안 늘 하시죠.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퍼챗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 네네. 이제 교수님 오시면은 그 복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봉해 시대, 2026년도는 종해 시대. 제가 보수의 종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봉해 시대이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복라인들이 슈퍼챗으로 오마이TV에 지금 많이들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직 예, 안 믿습니다. 들어오고 믿습니다. 있는데 아직 안 봤는데 한 분도 안 오시는데. 아직 한 분도 안 쏘셨네요. 아직 안 아직. 쏘셨는데. 예. 그러나 구독 또- 좋아요 이런 거는 해야죠. 요청 안 하세요? 해야죠. 네. 좋아요. 꼭 근데 눌러주시고. 슈퍼챗을 좋아하세요. 슈퍼챗을 좋아하시는 우선순위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슈퍼챗이 들어온 건 다 어디로 간다? 다 오마이TV 그렇죠. 계좌로 저희하고는 들어갑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오해 무관합니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예.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 없습니다. 그 저희는 사실 그 박봉규라는 프로그램이 오마이TV에서 그래도 효자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그렇게 데일리로 편성을 해달라고 안 요구를 하죠. 해도 안 합니다. 전혀 안 절대 안 합니다. 합니다. 절대 안 특별한 하죠.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그러겠어요.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마이TV가 번창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면 기준? 저희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데. 성과가 좋은데 예, 숫자로 좋아요도 보면 그렇고 부작용이 조회수, 있겠죠. 동접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슈퍼챗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좀 누르고 시작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깜빡깜빡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구독도 안 모르고. 누르신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네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도 이제 계속됩니다. 이틀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는데 뭐 여기가 아주 공방이 많더라고요. 네. 남영희 위원장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막 몰고 가던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 국회 상황을 들여다보면 20일 날 네. 국회 증인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기한을 넘긴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뭐 사건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 공작이고 음해인데 네. 그것들을 정당화시키기에 더 유리하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이 결국 없게 된 겁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언론이죠. 네, 네. 근데 결국은 지난 오래 전에 야인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충을 당했던 김민석 후보자가 그와 관련돼 있던 대기업 회장 그리고 그때 수사를 했던 담당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네. 이번 청문회가 무효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온갖 뭐 갖은 비난, 비판 이것들이 다 무색해지니 증인이 결국 한 명도 없게 된 없게 거죠. 됐다.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거 답변을 하고 가야 돼서 예. 박정우 기자가 왜 안 나오냐고 말씀하시는데 어. 박정우 기자는 정규직이고요. 아. 여기 있는 신인규 저 예. 남영희 회장은 저희는 비정규직이죠. 이제 프리죠, 프리랜서. 예, 프리랜서. 예. 그래서 정규직인 휴가를 갑니다. 아, 정기적으로. 저희는 휴가 휴가가 나갔어요? 없죠. 저희는 없어. 휴가 쉬면 그냥 의자 뺍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냥 바로 쉬면. 나가죠. 바로. 휴가 없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아니, 진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아 실제입니다. 이거는 네. 신혼여행도 현재 제가 너무한 못 거 갔기 아니에요? 때문에 그게 지금 너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박정은 휴가를 간 겁니다, 아, 여러분. 휴가. 뭐 저희가 일부러 여기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휴가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박종호 기자님 휴가 간 게 별로 안 부럽습니다. 저는 방송하는 게 훨씬 즐겁기 때문에 전 지금 휴가 온 기분이에요. 여기 휴양지 아니고 어떤 휴가 같아? 여기 뭐 빨대 꽂힌 거뭐 하나 옷이 주세요. 우리 옷이 신인규 휴가 같아. 병- 옷이 휴가 온 기분으로 그래, 저는.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가 괜찮지만 네. 아내분은 아, 같은 생각일까요? 아 너무 좀 이기적일 수는 있는데 이기적이죠. 그래도 저희 가정이 화목하게 네. 두 달째 순항하고 보세요. 인정해줘야지. 신인규 변호사 이제 복장도 이렇게 휴가지만 신발도 휴가입니다. 그 뭐죠? 아이, 그건 통풍 그거 있잖아요. 때문에, 통풍 때문에 그런 거 입고 신고 다녀요. 쓰레빠? 아, 네, 쓰레빠 비슷한 아, 제가 거. 오해를 많이 비슷한 받고 거. 있습니다. 네, 예. 통풍이 있습니다. 휴가 다닙니다. 예,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방송하러 휴가 네, 맥주도 안 마시는데 통풍이 와가지고 제가 참 억울합니다. 교회 집사인데 통풍이 왔어요. 어떡하냐고요. 그 자, 고통을 함께 이해하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근본적인 거를 좀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인사청문회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저는 도덕성 검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총대를 메고 하는 행동은 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마치 모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소득과 수입 지출 가지고 1원 한 장 다 맞춰보자. 안 맞으면 마치 무슨 재산을 착복한 것처럼 범죄자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시절에 특수부 검사의 그 DNA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돋보여서 좀 매우 이거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고 또 하나는 검증 대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잖아요. 네. 저도 공적인 일을 하고 또 사적인 활동이 있는데 뭐 김민석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공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뭐 15대 16대 의원 또 21대 22대 의원 생활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네. 그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불렸느냐. 아니, 그럼 재산이 2억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야인 시절에 네. 뭐 어떤 돈을 빌리고 자녀를 뭐 유학을 보내고 내지는 출판 기념회를 원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막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아빠 찬스 들이대니까 역으로 지금 본인이 아빠 찬스에 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은 검사 생활하면서 70억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 뭐 물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주진우 의원이 검찰권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는데 증식하는데 썼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검증의 포인트도 잘못 간 것 같고 어제도 그 간염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막 찔려가지고 군 안 갔던 걸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막 갑자기 막 그 화를 내면서 왜 간염 얘기하냐고 다 아시죠? 이러니까 그 김현 의원이 처음 알았다고 처음 들었다고. 누가 다 알아요? 아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저도 주진우 처음 의원 알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군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안 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그 간염인가요? 그걸로 군 안 갔다 온 걸 어제 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네.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로 좀 변질된 것 같다. 네. 스스로의 저는 좀 자승자박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슈퍼챗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끊으려다가 내가 참고 있었어요. 예, 신인규 말이 많아서 끊으려고. 왜 저희 전통이 뭐냐면 네. 말을 하다가도 슈퍼챗을
맞춰서 바로 끊습니다. 끊으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아시죠? 읽어주시겠어요? 중요하죠. 네. 계엄이 일어났을 때 싱글맘으로 늘 아이와 불안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뽕 네. 교수님과 네. 신 변호사님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응원해요라고 우리 아람님이. 조아람님께서 소중한 아유,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레이로 아유, 보내주시고 복라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복라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작가가 댓글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와니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 어제 다른 방송에 박정우 기자 나오시던데. 이 박정우 기자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인 줄 알았는데 휴가인데 알바 중이에요. 방송에 나갑니다. 여기는 해도 그냥 월급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그 이제 방송은 번외 수입. 번외 수입. 그 소중합니다. 알바죠, 알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우리 마음이죠. 예, 시청자분들도 참 예리하시다. 예리해요. 굳이 또 그걸 찝어내시고. 아니 그리고 박정호 앵커님도 이제 본인 휴가 때 잊으실까봐 네네. 잊혀질까봐 두려우니까 네. 또 번외 수입을 위해서 번외 나가시는 수입을 거죠. 위해서 얼굴을 또 열심히 계속. 알바를 하고 있는 그렇죠. 박정우 기자. 박봉희 씨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규예요. 네, 박봉규예요. 박봉희 씨 딸리는 이제 신인규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청문회가 그래서 사실은 맹탕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 실제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 수입 관련해서도 해명을 했잖아요. 5억인가 6억 뭐 부족한 부분에서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 정도면 그 문제가 되고 의문이 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어제 네. 청문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통상 그 관례라는 것이 있고 또 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 기준이 있는 것인데 관례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뭐냐? 네. 제가 오늘 오마이TV에 오면서도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여의도 아니 영등포 쪽에 국민의힘이 붙인 현수막에 네. 60억 장롱에 쟁여놓고 현금 쟁여놓은 국무총리 후보자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정해놓은 네.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들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정치 검찰들이 해온 수법 그대로인 거죠. 넌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돼라고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놓고 김민석 후보자 흠집내기를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네네. 모든 것이 소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막바지에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다 수긍이 됐던 것 같아요. 했던 말도 하고 새로운 반박을 할 전혀 얘기가 못 없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자료 안 내놓느냐 가지고도 이제 계속 공방을 하던데 그랬었죠. 그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법적 태들이 아니 뭐 저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네. 이제 그 전에 있던 관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했고요. 그때 이제 그럼요. 민주당이 또 동의를 해줘서 윤석열 그렇죠. 정권의 초대 총리 또 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준해 가지고 네. 또 냈고 아니 뭐 더 낼 수 있는 거는 또 김민석 후보자의 선택의 영역인 거죠. 그걸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염치가 있다면은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료 공방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제도 보니까 뭐 계속 자료 내놔라 이러는데 그 대상 자체도 네. 공적인 거보다는 네. 너무나도 사적인 영역에 좀 치우친 이런 부분들은 좀 눈꼴 사나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제 네. 친권자가 아닌 그러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전 부인과의 네네. 아들의 뭐 학교 성적표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뭐 학비를 송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과의 네. 별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모든 것을 제출하라고 뭐 진짜 쥐잡듯이 해놓고 네. 안 한다고 저렇게 목소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할 수 있는 범위, 해야 되는 범위, 정당한 부분은 다 소명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